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주린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QLD TQQQ로 빨리 부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계좌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빨리라는 단어 하나가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졸리 자산관리사가 말한 부자 되는 법을 그대로 가져오되 QLD와 TQQQ에 딱 맞게 현실적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앞으로는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구조가 돌아가실 겁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때문에 선택이 무너지는 순간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아플 때 병원비가 무서워서 참고 직장에서 싫은 일을 당해도 월급 끊길까봐 못 나가고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걸 매번 미루고 이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태가 가난입니다. 반대로 돈이 내 인생을 조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부터 그게 진짜 부자의 출발입니다. 이 정의를 QLD TQQQ에 적용하면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QLD TQQQ는 돈을 빨리 늘려서 자유를 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 원칙이 없으면 자유를 빼앗아가는 도구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원칙을 가진 사람에게는 엔진이고 원칙이 없는 사람에게는 브레이크 고장난 스포츠카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에서 제일 많이 속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더 빠지면 사야 하나요? 45,000원에 사야 하나요? 55,000원에 사도 되나요? 이 질문은 겉으로는 신중함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을 맞추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가면 투자는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졸리가 강하게 말했던 핵심도 이겁니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다. 타이밍을 맞출 수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한다. 이 말을 QLD TQQQ에 붙이면 더 무섭습니다. QLD TQQQ는 타이밍을 맞추려는 사람을 더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때도 빠르지만 내려갈 때도 빠릅니다. 그래서 타이밍 중독이 있는 분일수록 QLD TQQQ를 잡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손이 먼저 반응하고 원칙은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그러면 QLD TQQQ는 나쁜 상품인가요? 아닙니다. 칼이 나쁜 게 아니라 칼을 들고 달려드는 마음이 위험한 겁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일간 기준으로 2배에 가깝게 추종하려는 구조이고 TQQQ는 3배에 가깝게 추종하려는 구조입니다. 핵심 단어는 일간입니다. 하루 움직임을 증폭시키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이 도구를 들고 장기 투자를 하려면 장기 투자의 언어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린이들은 단기 투자의 언어로 장기 투자 도구를 쓰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결과가 꼬입니다. 그럼 장기 투자의 언어가 뭘까요? 졸리의 말이 그대로 답입니다. 회사를 산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사는 것이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기다림은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구조를 믿는 겁니다. 내가 산 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통과하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기다림이 가능합니다. 모르면 기다림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공포는 손절과 추매를 번갈아하게 만들고 그게 계좌를 갈아먹습니다. 그러면 QLD TQQQ를 회사를 산다고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스닥 100이라는 묶음을 산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사는 건 한두 종목이 아니라 미국 혁신 기업들의 집합이고 그 집합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늘리고 현금을 쌓고 시장을 바꾸는 흐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QLD TQQQ를 잡으면 결국 차트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차트만 보게 되는 순간 졸리가 말한 가장 큰 함정, 타이밍의 유혹에 걸립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많은 분이 부자처럼 보이려고 소비합니다. 비싼 차, 과한 사교육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 졸리가 말했던 부자가 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이런 종류의 지출입니다. 이걸 투자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200만 원을 차에 태워서 사라지게 만드는 순간 그 200만 원은 땅에 버리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 200만 원이 매달 QLD나 QQQ 같은 생산적인 자산으로 들어가면 그 돈이 일을 합니다. 이 차이가 몇 년 지나면 인생을 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QLD TQQQ를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비를 줄여서 투자 원금을 만드는 구조가 먼저라는 말입니다. 원금이 없는데 레버리지로 이기려는 건 체력이 없는데 스프린트로 마라톤을 뛰겠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QLD TQQQ로 부자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음부터 크게 베팅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락을 예상하고도 남아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셋째, 규칙이 계좌를 움직이고 감정이 계좌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QLD, TQQQ로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한 번에 인생 역전하려고 합니다. 둘째, 떨어지면 이유를 찾고 흔들리면 남 탓을 합니다. 셋째, 매수 기준은 없고 매도 이유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QLD, TQQQ를 존리식으로 다루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방법은 단순하지만 단순한 걸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는 구조가 부자되는 구조입니다. 1. 투자 목적부터 다시 쓰셔야 합니다. QLD, TQQQ로 돈을 벌어서 뭘 하실 건가요? 목적이 없으면 변동성을 못 견딥니다. 목적이 있으면 흔들려도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아이 교육비, 집 대출 원금, 노후 자산, 노동 선택권. 이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 투자는 수익률에만 매달리고 수익률에만 매달리면 결국 타이밍에 매달립니다. 2. 기본 자산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QLD, TQQQ는 핵심 자산이 아니라 위성 자산으로 쓰는 게 안전합니다. 주린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핵심 없이 위성부터 잡는 겁니다. 몸통 없이 팔부터 키우는 겁니다. 기본 자산은 시장 전체 혹은 폭넓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깔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 위에 QLD를 얹고 그 다음에 TQQQ는 정말 작은 비중으로만 테스트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 구조가 있으면 TQQQ가 급락해도 계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좌가 안 무너지면 멘탈도 안 무너집니다. 멘탈이 안 무너지면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매수 타이밍을 맞추지 말고 매수 구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타이밍은 점이고 구간은 면입니다. 점을 맞추려는 순간 스트레스가 시작되고 면을 잡으면 평정심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매수하는 적립식 혹은 지수가 일정 조정 구간에 들어오면 분할로 매수하는 방식.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졸리가 말한 좋은 습관처럼 투자는 습관으로 이깁니다. 차트를 맞추는 재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4. QLD와 TQQQ는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QLD는 장기 적립식으로도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편입니다. 물론 변동성은 크지만 TQQQ보다는 한 단계 덜 공격적입니다. 반면 TQQQ는 작은 하락에도 계좌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TQQQ를 장기로 가져가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큰 폭의 하락을 이미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할 현금과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TQQQ는 결국 고점에서만 사고 저점에서만 파는 기계로 여러분을 만들어버립니다. 5. 매도는 공포가 아니라 변화에서 하셔야 합니다. 졸리가 10년 넘게 들고 가다가 팔았던 이유는 가격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들어오고 구조가 달라지고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변화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락했다고 파는 게 아니라 나스닥백의 장기 성장 구조가 훼손되는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 규제, 기술 패러다임, 기업 이익 추세 같은 큰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물론 주린이가 이걸 다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본 자산을 깔고 레버리지는 작은 비중으로 두고 규칙대로만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QLD, TQQQ는 언제 사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사고 나서도 잠을 잘 수 있을 때 사시면 됩니다. 이건 감정 얘기가 아니라 구조 얘기입니다. 내가 이 돈을 3년, 5년, 10년 묶어도 생활이 안 흔들리는지, 대출이 터지지 않는지, 아이 교육비가 비지 않는지, 비상금이 있는지 이게 확인되면 사셔도 됩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사면 시장이 아니라 내 생활이 먼저 흔들려서 결국 팔게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이 고점이면 어떡합니까? 고점인지 저점인지 맞추려는 순간 다시 타이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점 걱정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 번에 사지 않는 겁니다. 분할로 들어가고 시간이 내 편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감정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은 확률을 여러분 편으로 가져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TQQQ는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이기나요?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투자는 위험해집니다. TQQQ는 장기 상승장에서 엄청난 힘을 보여줄 수 있지만 큰 하락과 긴 횡보가 오면 계좌가 오래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TQQQ는 장기라는 단어 하나로 해결되는 상품이 아니라 장기 플러스 규칙, 플러스 비중 조절이 같이 있어야 하는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TQQQ는 인내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주린이인데 QLD, TQQQ를 해도 됩니까? 주린이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린이일수록 더 작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느리게 가셔야 합니다. 주린이가 레버리지로 빨리 가려는 순간 시장은 그 욕심을 가장 먼저 벌합니다. 반대로 주린이가 기본을 먼저 만들고 습관을 먼저 만들고 규칙을 먼저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서 레버리지는 선택지가 됩니다. 선택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졸리가 말한 부자의 정의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졸리가 말한 부자 되는 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려는 소비를 줄이고 타이밍을 맞추려는 착각을 버리고 회사를 산다는 생각으로 장기 습관을 만들고 돈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게 구조를 만드는 것. 여기에 QLD TQQQ를 연결하면 레버리지는 인생 역전 버튼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원칙을 더 강하게 증폭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원칙이 없으면 손실도 증폭되고 원칙이 있으면 성과도 증폭됩니다. 결국 QLD TQQQ의 승패는 차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구조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언제 사야 하냐를 묻는 대신 내가 어떤 규칙으로 살 거냐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서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복리는 붙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수수료와 손실만 붙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